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와 형식이 관심사죠. 자, 세부 준비는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이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생 문제가 영순위 의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포퓰리즘에 빗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용할지 관건이고요. 일부 축소 또는 하향 조정하고 민주당이 조금 양보해서 협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한 이 한덕수 총리 후임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이제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후보자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넘어야 할 부분이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태원, 최상병, 양평 고속도로, 또 명품백, 주가 조작, 이거를 이제 키워드로 뽑은 말인데, 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사망 의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이 세 가지 정도는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이제 첫 영수회담인 만큼 배려해서 공식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은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의원님. 예. 자, 어떻게 보시는지도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일회성 그 영수회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후에 산적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가려면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회담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대화의 모멘텀을 그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의제와 내용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지금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크게 보면 일단 민생 의제가 회담의 가장 큰 주제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른바 이제 특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뭐 상호 간의 의견을 좁히느냐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하나 이제 만만한 주제들은 없는데요. 일단 민생 문제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문제는 저는 협의 가능한 형태로 의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편 지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계층한테 그 집중해서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나 그런 형태로 협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13조 원 정도 돈이 드는데 이거 이제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점은 또 정부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네. 아마 협의 가능한 형태로 의제를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 문제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민주당에서도 첫 번째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머지 특검이나 특별법은 그냥 정부가 수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최상병 특검이 제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총선 때 논란이 됐던 것도 그렇고 네. 또 22대 국회 전망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 다음 주 올라올 텐데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는 게 좋지 만약 이거를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아마 이 대화의 분위기는 깨질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대치 정국이 올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내용상의 어떤 조정을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뭐 당연히 총리는 인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야당한테 추천권을 주면이야 뭐 더더욱 바람직하겠으나 야당 입장에서도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의견은 적극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좀 저는 들어서 총리 인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는 사실 MB 정부 때 김항식 총리가 이제 야당에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지역적으로도 이제 호남 출신 김항식 총리가 참 잘했죠. 예. 그 여러 가지 대국민 그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 형태에서 총리는 정말 존재감이 없다. 한동훈 총리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뭐 이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원만한 분 이게 모시고 오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총리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총리 뭐 인선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말이죠. 자식이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정치를 하겠다고 이게 뭐 일면 그 톱 기사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정치를 안 했습니까?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의석이 여소야대 비슷하고 그동안에는 정치를 안 하고 군림만 했다는 얘기인데 정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자체가 아직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정성을 저는 의심은 안 하는데 그걸 이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국민 담화를 한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는데 제 임기 3년 남았으니까 저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야당도 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라든가 연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면은 국민들이 한번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야당한테 무리한 요구도 못하게 하게 될 텐데 문제는 협치, 뭐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나 김건희 특검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통과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김건희 그 여사 특검 문제도요.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털 건 털고 가는 게 더 좋다. 이거 나중에 두고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저 그 대통령이 정말 그 현실직을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 그 우리 보수 진영에서 항상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이재명의 포퓰리즘,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 이 생각이 됩니다.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실패한 이유는 고물가와 경제 난이다. 이게 1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팬데믹 때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과감히 한번 저 보수의 그 가치에는 반한 거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소상공인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네. 우리 정 교수님도 네. 그 민주당이 원하는 전 국민 25만 원 회생지원금 관련해서 뭔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윤희숙 전 의원도 좀 영리한 포퓰리즘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사실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정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어느 정도 상징적인 모습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냥 사진만 찍고 끝나는 선에서 끝난다면 국민들께서는 더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내실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후단에 또 다른 뭐 만남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정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앞에서 하셨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께서 들으시기에는 다소 불편한 의제를 꺼낼 수도 있어요. 사실 25만 원 뭐 민생지원금 이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치라는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불편한 이야기이더라도 함께 꺼내서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다니까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는 의제에 대해서 정말 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있구나. 대통령이 정말 국정 기조를 바꾸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저는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말 전향적인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전형적인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인사 조치 문제나 오늘 비서실장 발표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감지되는데요. 역설적이게 이번 총선의 민주당의 대승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의 주도권도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당일날 보여줬던 모습에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이 예견됐는데도 어떤 크게 박수치거나 반응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겠다 이런 모습을 취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대여 공세의 수위를 많이 본인은 낮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겠다. 앞으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겨우
성사된 영수회담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판을 깬 책임을 본인이 가져갈 이유는 없겠죠. 저는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해서 2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공을 좀 당에게 넘겨서 여야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절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회생지원금이라고 명명은 했죠. 방금 우리 전공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조정은 조금 서로 간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 이재용 회장한테 25만 원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논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 여러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저는 여야가 절충해서 어떤 결과를 노출하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호 의제는 민생입니다. 자, 영수회담 했다고 봐주기 없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맞습니다. 영수회담 했다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봐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영수회담은 라이브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밀실회담 안 됩니다.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뭐 신박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이제서야 급한가 보네요. 2년 동안 범죄자라고 안 만나더니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전국민 25만 원 회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의견이. 25만 원을 껌값 생각하는 사람까지 줘야 합니까? 자, 코로나 때 돈 푼 결과 어땠습니까? 물가 오르고 나라비 좀 먼저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국민 25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또 25만 원 이러다가 나라 살림 거덜나겠습니다. 이런 좀 비판적 견해가 많습니다.